아 근데 진짜 책 광고 들어오면 좋겠다. 여러분 안녕. 개마냥 냄새 맡고 시험 문제 찍어드리는 개센 개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내신과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영역별, 난이도별 국어, 책, 교재 추천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통적으로 봐야 할 교재부터 이야기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각 학교 교과서 출판사에 따른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범위에 맞춰서 교과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필평가 대비용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각 학년에 맞는 3개년 기출모의고사 문제집. 시중에 사실 3개년 말고 뭐 5개년이라든지 뭐 그 이상 되는 교재도 있는데 사실상 크게 필요 없다고 봐요. 그 이유가 일단 문제 유형도 다르고 문제 난이도도 달라요.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상대적으로 국어 영역 문제들이 어려워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전 문제를 보면 지금의 난이도랑은 조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3개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 사실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엄청 많아요. 쉬뮬, 오렌지, 착한 기출, 리얼, 자이스토리, 기출의 고백, 마더텅 등등. 이거 말고도 많은데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기출문제 짜깁기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선정을 해줄 거예요. 이거 사라. 그러면 뭐 그거 사셔도 되고 이제 본인이 서점 가서 이제 가격이나 디자인 보고 마음에 드는 교재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의 질을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 풀고 나서 채점하고 정오답 분석해야 되니까 해설지의 상태를 생각하면 일단 자이스토리를 추천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런데 이제 마더텅이랑 자이스토리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마더텅도 해설이 참 좋거든요. 근데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5문항 회차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재면서 문제 풀이 연습할 때 좋고 마더텅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이제 선택 과목 학교에서 뭐 문학을 선택하냐 독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따로 분권해서 볼 때 이제 마더텅이 아무래도 자이스토리보다는 보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문학이랑 문법 영역에서 사전과도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한데 사실 문학이랑 문법은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나와요. 그런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운빨. 왜냐면은 내 입맛에 맞는 장르, 글감이 나와줘야 그래야 우리가 더 편히 접근할 수 있으니까 독서는 아무래도 문제풀이에 있어서 기술, 즉 테크닉이 중요한데 근데 문학이랑 문법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문학이랑 문법 영역에서 좀 꾸준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교재가 첫 번째로 천재에서 나온 해법문학 전집.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학 교재에 있어서 1티어. 사실 이거 있으면 다른 책 크게 필요 없어요. 책이 너무 좋아. 일단 작품 수 많고 디자인 깔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 작품들을 좀 엮어서 볼 수 있어야 돼. 따로따로 한 작품씩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비슷한 뭐 종류의 작품들을 이렇게 묶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묶어볼 수 있게 잘 나온 어쨌든 정말 좋은 책이에요. 실제로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도 수업하거나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이 교재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거 제가 그나마 좀 단점이 있다면 굳이 꼽자면 가격이 비싸다? 문제의 수가 적다. 뭐 이 정도? 그런데 두고두고 놓고 보고 쓰기에는 이제 가장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볼 책이 하이라이트 최우선순 고등문학 해법문학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작품 수는 이제 최우선순위 해법문학보다 많고요.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 즉 설명 부분이
해법 문학에 비해 조금 부족하다는 것. 한 2티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법 문학이 됐든 뭐 최우선순위 됐든 한 세트 사가지고 우리가 3년 내내 쭉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사놓으면 일찍 사놓을수록 더 이득이에요. 아무래도 작품을 다 살펴볼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까 최대한 빨리 사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법에서는 EBS에서 나온 국어 문법의 원리. 문법 책도 이제 개념서가 많이 있는데 여기도 일단 제가 본 건 가독성. 글이 너무 빼곡하게 돼 있으면 우리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좀 디자인이 깔끔해야 보기도 좋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문제나 내용에 대한 트렌드 잘 따라가는 교재고, 어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EBS 교재를 많이 추천해 드릴 건데, EBS라는 건 무료인 강이 있다. 이 부분이 정말 너무 큰 메리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타의 이제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많이 있죠. 정말 훌륭하신 강사님들이 계신데 EBS 강사님들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강의가 무료다. 무료 라이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저도 실제로 수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교재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1-1이라고 제가 번호를 달았는데 이제 국어의 기초가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예비 고1이라든지 혹은 뭐 고2나 고3 중에서도 국어 영역 노베이스다 하시는 분들이 다른 여타 영역의 책들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 일단 어휘력 신장 너무 중요해요. 어휘력이 부족해서 정말 단어 하나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영어는 지문 독해하면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하고 외우잖아요. 국어도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뭐 고등학생들한테 뭐 국어 단어를 보라고 하냐. 우리가 모국어 화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단어 하나가 발목을 잡아요. 용어 개념이라든지 정말 말 그대로 뜻을 모르는 단어라든지 이런 거 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개념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인데요. 우선 EBS에서 나온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 이 책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 아니겠습니까? 노베이스인 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해 드리는 교재가 이 교재인 것 같아요. 일단 깔끔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BS라는 점, 따라서 무료 인강이 있다는 거. 영역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히나 윤혜정 선생님 그 컬러가 있잖아요.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 최대한 쉽게 접근하려고 하셨다.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교재가 이투스에서 나온 2주 만에 끝내는 권규호의 문학 개념어, 국어 문법 개념. 이 책은 이제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점. 그런데 저는 조금 보기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글이 좀 빼곡해. 눈 아파. 물론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자세하게 된 내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참 좋고요. 나는 그래도 너무 글씨가 많으면 눈 아프다,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 효과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암기를 했으면 문제도 풀어봐야 하잖아요. 수경출판사에서 나온 여기 자이스토리 국어 개념어 완성 278제. 우리가 개념만 암기하면 응용할 때 힘들 수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응용하기 위한 교재라는 거, 이 책까지 제가 추천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학인데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보다는 저는 작품, 즉 지문 분석이 더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책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책 추천보다도 사실 공부법이 잡혀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기보다 문학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표현법이라든지 작가 특징이라든지 내용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수가 많은 교재보다는 작품 수가 많은 교재가 이제 정말 좋은 교재라는 거. 사실 아까 말씀드린 해법문학 가장 베스트지만 그 밖에 다른 책들을 또 추천해 드리자면 신사고에서 나온 오감도 최다문학, 그리고 꿈틀에서 나온 명강 시리즈. 오감도나 명강이나 그 각 갈래별로 책들을 분권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이라고 해서 나는 문학을 못해 라기보다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컨대 뭐 고전 시가가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 딱 찾아서 보기에 좋은 책들인 것 같아요. 강권화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이 좀 다양해요. 뭐 고2를 위한 최우선 문학, 뭐 그냥 최우선 문학, 뭐 고전 시가도 따로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문학이라고도 있고 시리즈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제 본인이 문학 문제 좀 풀어볼까? 뭐 추가로 공부하고 싶을 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라이트하게 풀어보기 좋은 교재여서 제가 또 선정을 해봤고요. 그런 거 그냥 다 싫어. 귀찮아. 그냥 나 문학 딱 한 권으로 다 끝내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학비책. 일단 문제 수 적당하고 작품 수도 적당하고 이제 문제가 조금 풀어보면 내신 시험 스타일? 그러니까 모의고사 스타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 이 책 가져다 쓰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다음 독서로 넘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르를 타요. 그래서 유형별로 그냥 문제를 푸는 스킬로 접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글 자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글의 내용 몰라도 돼. 국어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독서 지문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인문, 사회, 뭐 과학, 기술, 예술 뭐 다 알아? 천재야? 만능이야? 근데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글 자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기출문제 푸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또 따로 연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추천해드리면 우선 쉬운 난이도부터 이야기할게요. 오감독, 비문학, 그리고 올림포스 독서. 이게 쉬운 난이도 하. 이제 또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인터넷 강의가 있으니까 이 점도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름 깔끔한 책이고 수능 특강.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해당 연도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고3은 아니야. 고3은 무조건 해당 연도 거 봐야 되고 고2나 고1에서 독서를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수능 특강이 잘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 상관없이 장르별, 유형별 연습하기 좋다라는 거. 문제 깔끔하고 난이도도 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 문제 푸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보면 상상에서 나온 엔제 시리즈. 사실 상상 엔제 시리즈는 독서뿐만 아니라 문학도 화작도 있고 특히 문법도 있고 그냥 다 고난이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스타일. 그래서 내가 1등급 내지 2등급 목표다 하시는 분들이 풀어보기 좋은 교재. 이제 목표가 사람마다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등급이 목표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는 굳이 안 풀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3, 4등급 목표이신 분들이 너무 어려운 책 보면 머리도 아프거니와 효율성 떨어지고 수능 난이도를 뛰어넘는 교재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다른 과목이나 교재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꿈틀에서 나온 비문학 긴지문. 이제 긴지문, 이게 보통 킬러 문항이 되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별로 지문을 이제 분류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긴지문 연습할 때 이 책도 한번 읽어볼 법한, 풀어볼 법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가 아닌 교재들 추천해 드렸으니까 사실 기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기출이 질린다, 문제 다 외웠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교재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법과 작문이랑 매체.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출만 풀어봐도 충분하고 이제 문제는 매체 파트가 이번에 신설된 과목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리얼 2022학년도 버전 고3 여기에 매체 문제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 같이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참고로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45문항짜리 문제집이고요. 화작에서는 이제 뭐 웬만한 거 다 쉽잖아요. 뭐 사실 뭐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고 화작을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진짜 한번 어려운 것도 풀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상상엔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상엔제는 그냥 모든 분야에서 다 고난이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상상엔제와 같거나 혹은 그 이상, 이투스에서 나온 프로젝트 531 교재,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 풀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뭐 이 두 권 정도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은 개념 진짜 꼼꼼히 외우셔야 돼요. 문학처럼 뭐 느낌상 때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독서처럼 뭐 최대한 글을 참고해서 글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법은 그냥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정말 꼼꼼히 외워야 되고, 조금 수학이랑 비슷해서 공식을 풀어먹을 수 있는, 즉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르 자체가 조금 주관적이기도 하고 그 각 출판사마다 조금씩 분석하는 게 달라서 오히려 문제 많이 풀어보다 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어. 근데 문법은 그냥 그 문제 막 풀어보고 페이크에 낚여보고 당해보고 틀려보고 고쳐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자, 여기도 난이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1달러. 이것도 뭐 깔끔한 책이에요. 전부 다 지금 보기 좋고 깔끔한 교재 위주로 선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칭. 뭐 이 정도가 이제 뭐 동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 중하라고 할까요? 중하 정도. 와칭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도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와칭은 뭐 개념서로 써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물론 뭐 1달러도 개념 나쁘진 않은데 와칭이 좀 더 디테일하게 개념을 잘 또 정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EBS 국어문법의 원리 180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파란색 책은 개념서고, 이 초록색 책은 이제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할게요. 기출문제가 아니에요. EBS에서 만든 문제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어려워지면은 문법 백제.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토시 하나, 정말 단어 하나 때문에 이제 정오답이 갈리는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냐, 이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교재예요. 문제가 진짜 속된 말로 좀 풀 줄 안다라는 사람이 건방 떨고 대충 보고 이거 맞잖아 해버리면 그냥 틀린 문제들. 방심하지 않고 사람을 좀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상엔제 문법이야말로 진짜 뭐 문법 전공한 사람이 와도 뭐지 싶을 정도로 정말 최고 난이도, 수능 대비하기에 좋은 교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고3 그리고 N수생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무조건 EBS입니다.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 완성. 그냥 외워버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 교재 연계율이 2022학년도부터 기존 70%에서 50%로 하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면 절반이야. 절반이 어디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셔야죠. 이 교재 자체가 수능이라는 시험의 시험 범위가 되는 건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여타의 교재들을 추가로 공부를 하시되, 일단 우선순위는 무조건 EBS 연계 교재부터 마스터하고 그 후에 다른 책 보세요. 뭐 수능 특강, 그리고 사용설명서도 꼭 보세요. 조금 뒤에 나오는 수능 완성까지. 그냥 이 세 권은 그냥 한 권이에요. 한 세트예요. 이 세 권은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 중에 뭐 이것만 봐야지 저것만 봐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다 보고 그냥 완전 마스터 시켜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여기서 그 수험생들, 그 해당 연도에 수능 보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모의고사 있잖아요.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 이거는 수능 특강 나오기 전에 끝내세요. 솔직히 말해서 수능이라는 게 아무래도 지문마다 쿨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뭐 진달래꽃이 나왔다? 그러면 2020년에 또 나온다고 이게?
이거 말도 안 돼. 쿨타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거 기출문제 봐봤자 아무리 공부해봤자 이거 크게 수능에 도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랑 평가원 모의고사는 수능 특강 나오기 전,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그냥 미리 다 끝내세요. 그냥. 그러면은 학기 중에는 뭐 해야 되냐? 사설 모의고사. 이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지로 이제 2감 거를 대표로 가져왔는데 2감 거 말고 뭐 상상도 있고 뭐 바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세 회사의 모의고사 특징이 무엇이냐? 지문, 문제가 EBS 교재를 바탕으로 만든 것 때문에 정말 수능에 도움이 되는 것이란다. 따라서 학기 중에 모의고사는 무조건 사설 모의고사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